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언제인가요? 저는 4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8살 때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3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흐릅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당신 딸 아닙니다.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22년 전 제가 21살 때 아버지에게 내뱉은 마지막 말입니다. 문을 쾅 닫아버린 순간 문틈 사이로 보였던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게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아, 아빠 잠깐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를 갈며 말씀하셨죠. 저 인간이 재혼하려고 널 버린 거야. 내 딸 죽자마자 너까지 버리는 놈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5년 동안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리고 오늘 2025년 1월 11일 저는 78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 앉아 있습니다. 43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만나러 갑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나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동네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2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주름투성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딸입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옆에 있던 젊은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지연 님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건넨 건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지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겠지.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게 6개월 전이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쓴다. 지연아, 너는 아빠가 엄마 죽자마자 재혼하려고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들었을 거야. 사실 할머니도 그렇게 믿으셨으니까. 하지만 지연아, 그게 아니었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의사 선생님이 아빠를 따로 불렀어.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셨지. 환자분의 백혈병은 유전성입니다. 따님도 발병 확률이 50%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대나 30대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
엄마를 잃은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이제 너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예방적 치료와 정기적인 골수 검사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골수 이식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만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연아, 1990년에 8천만 원이야. 아빠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았고 빚도 있었어.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너만은 살려야 했어. 그래서 아빠가 찾아낸 게 원양어선이었어. 3년만 일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아빠는 그 길밖에 없었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외할머니께 얘기했을 때 할머니는 아빠를 때리셨어. 내 딸 죽게 만든 놈이 이제 손녀까지 버리고 도망가냐? 재혼할 여자 만났지? 그래서 애가 짐이 됐지? 아빠는 변명하지 않았어. 어차피 믿지 않으실 거니까 그냥 무릎 꿇고 빌었어. 3년만 지연이를 맡아주십시오. 3년 후에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내 얼굴 다신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지연이는 내가 키운다. 그렇게 아빠는 떠났어.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아빠 어디가? 라고 울면서 물었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어. 말하면 못 갈 것 같아서.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원양어선 생활은 지옥이었어. 하루 18시간씩 갑판에서 일했어. 폭풍이 몰아쳐도 손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어. 밤마다 좁은 침대에 누워서 내 얼굴을 떠올렸어. 지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빠가 보고 싶어 할까? 3년이 지났어. 9천만 원을 모았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3번이었지만 살아남았어. 너한테 돌아가야 했으니까. 1993년 5월 12일 부산항에 내렸어. 곧장 외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 3년 만에 보는 너는 얼마나 컸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하지만 너는 없었어. 지연이가 어디 갔습니까? 외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 서울로 보냈다. 얘가 아빠를 너무 기다리다가 아파서 결국 이모네로 보냈어. 이제 다신 지연이 찾지 마. 넌 지연이한테 죽은 사람이야.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내내 3학년이 되어서도 저는 대문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그날 외할머니 앞에 돈 봉투를 놓고 왔어. 9천만 원 전부. 그리고 편지를 남겼지. 이 돈으로 지연이 병원비와 학비를 써주십시오. 저는 지연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거절하셨어. 며칠 후에 아빠 자취방으로 돈을 돌려보내셨지. 하지만 아빠는 다시 보냈어.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할머니께서 받아주셨어. 나중에 알았어. 그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을 내셨다고. 저는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가 갑자기 등록금을 내주셨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저축한 거야. 너 대학 보낼 돈은 준비해뒀어.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차마 진실을 말씀 못하신 거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직접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중학교 졸업식 할 때, 고등학교 입학식 할 때, 대학 캠퍼스를 걸을 때,
항상 멀리서 봤어. 내가 21살 때 아빠를 찾아온 거 기억나? 아빠는 정말 기뻤어. 드디어 지연이가 날 찾아왔구나. 13년 만이었어. 그런데 당신 딸 아닙니다.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너는 문을 닫아버렸지. 아빠는 그 문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외할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빠가 너를 버린 비겁한 남자라고. 지연아, 그날 이후로 아빠는 정말 너를 찾아가지 않았어. 대신 더 멀리서 지켜봤지. 내가 광고회사에 취직했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혼했을 때, 내가 30살 때, 아빠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로 일했어. 6개월 동안 매일 밤 너를 봤어. 늦게 퇴근해서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너를. 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항상 제가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시던 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계셨으니까. 설마 그분이 어느 날 밤, 내가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 이혼 서류를 들고. 아빠는 저 멀리서 너를 봤어.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괜찮아. 아빠가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아빠는 내게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올라간 후, 아빠는 그 계단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 한참을. 아빠. 제 입에서 35년 만에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내 인생에서 단 하루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항상 내 뒤에서 너를 지켜봤어. 내가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수첩을 펼쳐봐. 그 안에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있어. 아빠의 35년이 거기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 1982년 3월 15일, 지연이 태어남. 3.2kg.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1985년 7월 2일, 지연이 3돌. 엄마가 만든 미역국 먹고 좋아하는 거 봄. 행복해. 1990년 8월 23일, 지연이를 외할머니 댁에 맡김. 아빠 어디가? 물어봄. 대답 못함. 미안해, 지연아.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93년 5월 12일, 원양어선에서 돌아옴. 지연이는 서울로 갔다고 함. 11살이 됐겠구나. 보고 싶어. 1997년 3월 2일, 지연이 고등학교 입학식. 대문 밖에서 봄. 교복 입은 모습 예쁘다. 외할머니 손잡고 웃고 있어. 다행이야. 1999년 11월 15일, 지연이 수능 보는 날. 학교 앞에서 봄. 떨지 마. 잘할 거야. 2000년 2월 28일, 지연이 대학 합격. 외할머니께 전화로 들음. 광고 홍보학과. 너무 기쁘다. 2003년 3월 1일, 지연이 대학 졸업. 졸업식장 뒤에서 봄. 학사모 쓴 모습 사진 찍음. 수첩에서 사진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제 대학 졸업식 사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찍고 있었다는 걸. 2003년 11월 5일, 지연이 광고회사 취직. 회사 앞에서 봄. 새 직장인 모습 설렌다. 2008년 5월 10일, 지연이 결혼. 멀리서 예식장 봄. 웨딩드레스 예쁘다.
행복해. 2011년 4월 17일, 지연이 이혼. 아파트 계단에서 우는 거 봄. 같이 울었음. 미안해. 아빠가 곁에 없어서. 2015년 8월 3일, 지연이 승진. 회사 앞에서 동료들이랑 웃는 거 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 2020년 3월 12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보임. 마스크 쓰고 퇴근하는 거 봄. 건강해. 2024년 10월 30일, 병원에서 석 달 시한부 판정받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지연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지연아,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비록 멀리서였지만 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빠를 용서하라고는 안 할게. 내가 아빠를 미워할 자격이 충분하니까. 하지만 딱 하나만 알아줘.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태어난 날부터 죽는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사랑했어. 건강해라. 우리 딸, 다음 생에는 꼭 내 곁에서 좋은 아빠가 될게. 아빠가. 저는 수첩과 편지를 가슴에 안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35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속 짧은 이름만 부르셨어요. 지연아, 미안해. 지연아, 사랑해. 의식이 거의 없으실 때도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어르신 유품 정리하다가 이것도 나왔어요. 그녀가 건넨 건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지갑을 열자 안에는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중학교 사진, 그리고 제가 보낸 적 없는 사진들. 아버지가 몰래 찍은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오렌지 알레르기 있음. 새우도 못 먹음. 매운 거 좋아함. 커피는 아메리카노. 겨울에 손발 차가워함. 비 오는 날 우울해함.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35년이 걸렸어요. 너무 늦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때로 모습을 감춥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곁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랑은 늘 거기에 있다는 걸. 저는 35년 동안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35년간의 기록을.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만약 당신에게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제발 지금 전화하세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세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35년 내내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 아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제가 진짜 딸 할게요. 제대로 된 딸이 될게요. 약속할게요. 장례식장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 높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 아빠, 이제는 제가 잘 살게요. 아빠가 그렇게 지켜주신 제 인생, 이제는 제가 잘 살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처럼 저도 제 아이에게 매일의 기록을 남겨주기로,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해주기로.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수첩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켜주신 제 인생을 이제는 제가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흐릅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라는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